12경기 21골. 자, 여러분. 이건 사람이 아니라 괴물의 수치입니다. 라마시아라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고작 15살 한국 소년 앞에 전 세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그 찬란한 재능이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꺾어버려야 할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된 겁니다. 아니 대체 왜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실패한 천재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사건입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잔혹하게 한 천재의 날개를 꺾어버린 재능 감금 사건 말입니다. 저 김준석이 오늘 이승우라는 이름에 새겨진 그 지독한 음모와 아픔을 낱낱이 파헤치고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아오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2013년 전 세계 축구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FIFA가 이승우 선수에게 유소년 이적 규정인 제19조 위반을 이유로 무려 3년이라는 출전 금지 징계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상년, 말이 3년이지 15살부터 18살까지 한 선수의 인생이 결정되던 그 황금 같은 시기를 통째로 빼앗긴 겁니다. 바르셀로나가 점찍은 1순위 유망주 라마시아의 보석이었던 이승우가 실전 감각을 쌓아야 할 그 소중한 시간에 경기장에서 쫓겨나야 했다니요. 이건 단순한 규정 위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천재의 미래를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다시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도 코리안 메시라는 별명이 그저 과분한 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발 기록을 좀 보십시오. 데이터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승우 선수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정말이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 유스팀 시절 그 전설적인 리오넬 메시나 천재라 불렸던 보얀 크르키치의 기록까지 모조리 갈아치웠단 말입니다. 자, 12경기에서 21골.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람의 기록입니까? 아니, 어떻게 매 경기 평균 2골에 가까운 득점을 퍼부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잘하는 수준을 넘어서 전 세계 또래들 중에서 아예 차원이 다른 괴물이 나타났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입니다. 피파의 징계로 인해 경기를 단 1분도 뛸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 바르셀로나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선단체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계산적이고 실용적인 구단인 바르셀로나가 경기에 나오지도 못하는 소년에게 무려 5년이라는 파격적인 장기 계약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르셀로나는 확신했던 겁니다. 이 소년이 장차 캄프누를 누비며 발롱도르를 거머쥘 진짜 백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에 철저한 그들이 아무런 수익도 내지 못하는 선수를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기다렸다는 것. 이건 이승우라는 재능이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는 월드 클래스의 DNA를 가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정말이지 당시 전 세계 축구 전문가들이 왜 이 소년의 발끝에 주목했는지 바르셀로나의 이 결단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승우는 진짜였습니다. 여러분, 이 압도적인 존재감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차갑고도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FIFA는 그 위반 사실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았을까요? 이승우 선수가 라마시아에서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가장 찬란하게 빛나던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왜 하필이면 수년 전의 이적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냐는 말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구계에 떠도는 아주 끔찍하고도 가슴 아픈 루머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 누군가가 직접 FIFA에 투서와 제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우리 대한민국 축구사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치욕이자 오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시기심. 그 지독하고 추악한 시기심이 우리 스스로의 보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다른 축구 강국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나라의 천재를 보호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누군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우리가 감히 닿지도 못하는 높은 곳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날개를 억지로 꺾어서 진흙탕으로 끌어내려야만 속이 시원했단 말입니까? 이건 명백한 자해 행위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스페인의 마드리드도 피파 본부가 있는 스위스의 취리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내부에 숨어있는 그 옹졸하고 비겁한 시기심, 그게 바로 우리 천재의 숨통을 조인 진짜 범인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내 동료가, 내 후배가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는 꼴을 눈뜨고 보지 못하는 그 좁아터진 마음씨가 결국 한국 축구의 100년 대계를 망쳐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갉아먹는 이 추악한 내수용 시기심을 뿌리 뽑지 못한다면 제2의 이승우, 제3의 이승우는 또다시 우리 손에 의해 희생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정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축구 전문가로서 아주 냉정하고 뼈아픈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이 3년이라는 실전 공백이 한 선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보통 프로 선수들은 말입니다. 단 3개월만 경기를 쉬어도 경기장에서의 날카로운 공간 감각과 숨가쁜 템포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승우 선수는 그 황금 같은 청춘의 시간을 무려 3년 동안이나 공식 경기를 단 1분도 뛰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축구 선수에게는 사지절단이나 다름없는 치명적인 손실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는 세상을 단번에 베어버릴 만큼 날카로운 천하의 보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칼이 칼집 안에 너무나 오랫동안 강제로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 날카롭던 칼날에 조금씩 녹이 슬어버린 것이죠. 정말 이보다 더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 3년의 공백만 없었어도 이승우의 축구 인생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승우 선수의 경이로운 멘탈입니다. 아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단 한 번도 바르셀로나 구단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탓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나를 끝까지 돌봐주었다며 고마움을 전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천재 소년이 아닌 풍파를 견뎌낸 진정한 어른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대목 아닙니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고 이곳 K리그로 돌아와 자신의 가치를 처절하게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발 그에게 실패자라는 비겁한 딱지를 붙이지 마십시오. 이승우 선수는 비록 우리가 꿈꿨던 제2의 메시는 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FIFA라는 거대한 권력이 채운 그 잔인한 수갑을 제 손으로 부수고 나온 위대한 전사입니다. 자, 지금도 그라운드 위에서 당당하게 버티고 서 있는 저 이승우 선수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게 바로 승리자의 모습 아닙니까? 시련을 딛고 다시 일어선 저 위대한 발걸음에 우리는 비난이 아닌 뜨거운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이승우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는 현재 진행형의 전설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승우 파이팅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이승우라는 이 기막힌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 축구사에 정말이지 너무나도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건 단순히 FIFA의 글로벌 규정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추악한 것, 바로 우리 민족 내부의 그 지독한 시기심이 한 천재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잔혹한 보고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승우 선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보호해야 할 시스템이 그를 외면하며 실패했고, 동료를 끌어내리려 했던 그 비겁한 시기심이 한 천재의 날개를 꺾으며 실패한 겁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 거대한 불공정과 추악한 질투조차 이승우라는 한 인간의 강철 같은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패배한 건 그들이고 승리한 건 끝까지 살아남은 이승우입니다. 오늘날 K리그 무대에서 온몸을 던져 뛰는 그를 보며 누가 감히 한물간 천재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오늘 그에게서 불공정이라는 잿더미를 뚫고 다시 피어오른 진정한 어른의 모습과 위대한 전사의 기계를 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품격이고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짜 배기 실력 아니겠습니까? 정말이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게 바로 이승우입니다. 자, 여러분, 이승우 선수는 결코 나약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당한 한 명의 남자로서 이 가혹한 운명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 이겨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정당한 인정을 보내야만 합니다. 오늘의 이 비극적인 사례가 우리 축구계의 소중한 교훈이 되어
다시는 관료주의와 추악한 시기심 때문에 제2의 이승우가 날개를 잃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축구의 진심인 남자 김준석의 분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빼앗긴 3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꼭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우리 대한민국 축구를 지켜내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뜨거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